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채널 윤엔TV의 프로함께를 시작합니다. 저는 양태현 법무국장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할 김프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네. 자, 오늘 다루게 주제는요. 요즘 이제 동영상으로 자주 거의 매일매일 올라오다시피 하는 이슈가 되는 사례를 가져와 다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도로교통법상에는 개인용 이동장치라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 사고들이 요즘 자주 대형 사고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 골칫거리화 될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고의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보험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것이 점점 사회에서 이제 큰 사고화돼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한번 개인 이동 장치에 대한 부분이 도로교통법에 한번 개정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 되는 어린아이의 경우에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되다 보니까 1년이 지난 2010 작년이죠. 작년 5월 13일 날 다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좀 이제 개인 이동 장치에 대한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5월 달 이후에 벌써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현행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해서 법에서 정해진 규정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킥보드 사고 하면 뭐 흔히 용어는 킥난이 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골목길에서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운전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보행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 뭐 심한 부상, 식물인간 같은 경우를 야기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PM이라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라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에는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차로 지금 구분되어 있으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도로교통 자동차라 하면은 일반 승용차나 이륜차, 뭐 건설기에 포함해서 뿐만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제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지금 개인 이동 장치가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개인 이동 장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들을 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몇 세로 지금 돼 있나요? 네, 만 16세 이상 가능하고요. 네. 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보호자한테 가톨 10만 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동 킥보드는 지금 한 사람 혼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현행 지금 이런 사항을 보면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자를 태우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고개 운전을 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 이상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인까지만 되어 있고요. 네. 1인 이상은 금지가 되어 있고 네. 만약에 그 적발되시는 값으로 범칙금이 4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면허증은 어떻게? 운전 면허증은 필요한가요? 네. 운전면허증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2020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을 때는 13세 이상, 지금은 16세 이상이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13세 이상 운전을 하면서 운전이 허용되면서 면허증은 필요가 없다고 그때 하다가 작년 5월 13일 날 다시 도로 개정되면서 16세 이상이 운전하면서 면허증에 원동기 장치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네. 이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상에서는 일반도로 주행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와 도로 갓길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그 인도에서는 주행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상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와 그 전동 킥보드는 도로의 가장자리, 예, 중앙으로 이렇게 달려서는 안 되고요. 그 안전모 착용은 어떻게 지금 법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모 착용? 안전모 착용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도로교통법상에는 말씀드린 이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차에 속하니까 교통사고처벌법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무면허 사고들 이런 사고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우리 자동차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야기됐을 때 전동 킥보드 경우에 일반적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든 피해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하면은 피해자 가입된 보험자 상해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킥보드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구제받을 방안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현행 지금 킥보드 사고에 있어서 피해 보상에 대한 구제 방안이 무음자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일반 자동차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동차처럼 뭐 이렇게 무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입한 무보험자 상해에서 그 책임보험 한도의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고 휴장해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 다음에 1급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일 때는 3천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급에서 14급까지 그 금액이 이제 이렇게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급수별로. 그러니까 무음자 상해 보험으로 혜택을 내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가입돼 있으면은 대인 보상으로 보상을 받고 만약 가입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피해자 가입된 가족이 가입된 무음자 상해 보험으로 해서 책임보험을 초과한 무음자 상해 보험의 한도 예전 상품 2억 요즘 뭐 5억까지 상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무음자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도가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동 킥보드 경우에 무음자 상해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피보험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동 킥보드 상에서 내가 가입된 보험으로 해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네, 피보험자의 그러니까 저 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되고 행계자면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킥보드에 있어서 보험자 상해보험을 혜택 받으려면은 뺑소니 사고, 도주사고 경우에서는 가능한가요? 도주사고는 뺑소니법이가 가해를 잡아야 되겠죠. 잡으면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음자 상해보험 혜택이 안 되고 킥보드 사고를 야기한 그 가해자를 근거를 했을 때는 이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그렇습니까?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네. 교통사고 사전하기는 그게 필수로 필요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신고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피자하고 서로 합의가 뭐 되면 할 필요가 없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많이 다쳤는데 그런 경우는 경찰 신고해서 어차피 경찰 조사 받게 되면은 교통사고 사실확인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하게 되고 그다음 그 부분이 있어야 이제 가해 상대방이 배상해주는 상대자가 있어야만이 그 보험회사 쪽에도 뭐 구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경찰 신고를 해야지만이 무음자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음자 상해보험을 혜택을 받으려면은 경찰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접수를 해야지만이 책임을 판단해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